생겼는지 경주 화랑고등학교 교무실이 시끌벅적하다. 아, 안 돼요. 아, 진짜 안 돼요. 그럼 안 갈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 가게 해주세요. 교실 밖 길 위에서 만난 아이들. 직접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꾸벅꾸벅 졸린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발목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참아내며 길 위에 묵은 상처를 터뜨려 놓는 경주 화랑고등학교 아이들. 모든 길의 끝은 자신을 찾아 떠나는 새로운 여행의 출발점. 그 출발점에 경주 화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다. 네온사인이 불을 밝힌 도심 속 밤거리엔 조아와 혜지가 있다. 쇼핑을 하고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는 조아와 혜지. 어른스러운 외모와 달리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조아와 혜지에게 있어 화장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왔으니까요. 좋아한다기보다 익숙하죠. 안 하면 이상한 꼴이 돼요. 예뻐 보이려고. 학교도 이거 화장하니? 네. 학교 안에서는 안 하잖아. 수요일 외출 때만 하고. 중학교 때 항상 했어요. 밤거리를 헤매는 또 다른 한 무리가 있다. 개성 있는 외모의 혼숭이와 마로 또한 새내기 고등학생들이다. 집이 아닌 어딘가로 향하는 아이들. 집에 간다고 그러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좀만 놀다가 좀 이따 집에 가려고요. 막차 타고 가도 시간 충분히 돼서요. 아이들은 밤거리가 너무나 익숙하다. 왜 이러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거리에서 아웅다웅한다. 바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내기를 하는 중이다. 좋을 것 같다 진짜. 돈 있지? 그럼 딱 한 시간 가는 거대. 알았다 가자. 똑같은 새끼 진짜. 한 시간 가는 거대. 아이들은 그렇게 유흥가 밤거리를 헤매며 가장 큰 위로를 찾고 있었다. 인적 드문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대안학교, 경주 화랑고등학교. 그곳에서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학교 밖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의 아이들. 중학교 시절 방황의 끝에서 선택한 이곳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가 않다. 너무 노는 거에 몸이 익숙해져가지고요. 다시 또 공부하려고 막 하니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곳 대안학교의 수업은 대부분 자유롭다. 하지만 한적한 시골에서의 생활은 아이들에게 답답함을 안겨준다. 짜증날 때 여기 있으면 감정 기복이 심해요. 조울증 같이. 맞아요. 조울증 같이. 좋을 때는 좋다가 또 싫을 갑자기 때는 막 나빠졌다가 갑자기 뭐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웃어야 또 좋아져요. 맞아.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하루 동안. 주말을 맞아 집을 찾은 조아. 오랜만에 보는 조아가 너무나 반가운 엄마지만 조심스럽게 딸아이 앞에 앉는다. 그러니까 자주 발라줘야지. 조아가 엄마와 함께 살게 된 건 불과 한 달 전의 일이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를 볼 수 없었던 조아. 조아의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네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뭐 운동회나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찾아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좀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같은 시각 혼승이와 마로는 빈 기숙사를 지키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 탈선으로 무리를 빚었던 혼승이와 마로는 부모님과 심한 갈등을 겪었고 멀어진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기 힘들었다. 나가서 없이 나가서 주말이 되면 아이들 마음은 어수선해진다. 양말은 안 신고 다녀. 조아가 서둘러 집을 떠날 준비를 한다. 좋아, 지금 오자마자 또 나가는 거야? 또 가려고? 간대요 또. 어디 가는 거야?
대구요. 혜지 언니네 집이요. 엄마 오랜만에 만났는데 엄마랑 좀 같이 지내고 이러지. 아, 다다음 주에. 어머니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섭섭하죠. 오자마자 간다 그러니까. 서둘러 품 안을 떠나려 하는 딸아이를 붙잡아 보지만 딸에게 상처를 준 엄마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다. 결국 조아는 일찌감치 집에서 나왔다. 사실 포항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가면은 그냥 좀 잔소리만 듣고, 근데 솔직히 거기 제가 잘 모르니까 가봤자 그냥 집에만 계속 있고, 차라리 그냥 학교에 있는 게 더 편하고 재밌어요. 혜지를 따라 대구로 온 조아. 혜지는 포항집을 피해 자신을 따라온 조아를 위해 이곳저곳 시내 구경을 시켜준다. 혜지는 자퇴 이후 대안학교에서 다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조아보다 한 살 위인 혜지는 조아에게 있어 친언니 같은 존재다. 오랜만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조아와 혜지가 노래방을 찾았다. 혜지의 노래를 듣고 있는 조아의 얼굴에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서려했다. 엄마의 마음을 알지만 떨어져 있던 세월만큼 조아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상처가 쉽사리 사라지기란 어려운 법. 조아는 그렇게 혼자만의 상처를 이런 식으로 뱉어낼 수밖에 없다. 차라리 가족보단 친구. 남한테 더 정이 가고. 아직까지 가족에 대한 그런 게 안 생긴 것 같아요. 봄 햇살이 가득한 경주 화랑고등학교. 아이들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 교실에 모여 있다. 마음 공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특히 경주 화랑고등학교는 원불교 마음공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가 아닌 현실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지금 5 학생들이 뭐 중학교 다닐 때 방황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사춘기를 힘들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더 구체화시키고 자기 걸로 습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학생들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야지, 맞지? 상담실에 모인 아이들.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다. 수염도 한 3시쯤 돼서 들었어. 그걸 만나면 어떡해요? 그때 금요일에 깨어서 하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내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냥 뛰쳐나올 거다. 아니요, 그러니까 안 가게 해주세요, 그쪽에. 만약 일정이 확정이 되면은 선생님 내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 선생님이 강요하는 게 좀 이상한 부분이 될 것 같다. 근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럼 안 갈래요. 진짜 그거. 야 근데 혜지야 갑자기 그런 말씀.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요. 진짜 한 달 전부터 약속했는 건데. 그건 일정을 선생님 마음대로 원불교 마음공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일정상 연기되면서 노는 토요일을 반납하게 된 아이들. 급기야 아이들은 교장실로 갔다. 안녕하세요. 좀 전과 전혀 다른 얌전한 모습으로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노는 토요일 사수를 위한 담판의 시간을 갖는 아이들.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 아닌가. 제가 경기도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 꼭 가야 돼갖고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좋다 그래. 네, 특별히 배려해서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두도록 하면 되겠지. 네. 그럼 저한테
안녕히 계세요. 자신들의 뜻대로 노는 시간을 확보한 아이들. 마냥 신이 난 모습이다. 순한 순한 양으로 돌변한 아이들. 조아는 벌써부터 친구들과 노는 스케줄을 짜기 바쁘다. 그럼 용돈 주셔야죠. 집에 갈 차빈 있어야지. 힘든 부분을 이겨내고 와서 그게 우리 학교 파랑고등학교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선생님 믿는다. 네. 하나 둘 셋 믿음. 드디어 마음 공부를 위해 원불교 익산 총부로 출발한 아이들. 평소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해서인지 아이들은 느긋하게 단잠을 청하고 있었다. 경주에서 익산까지 먼 길을 달려온 아이들을 맞이한 이는 바로 하상덕 교무. 반가워. 반갑게 아이들을 맞이하는 하상덕 교무와는 달리 아이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들이다. 아이들을 기다리는 또 한 명의 사람은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좌산 이광정 상사였다.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종교계의 큰 인물을 만난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더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아이고 반갑다. 좌산 상사는 평범함 속에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위험을 느껴서일까? 아이들은 학교에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제야 비로소 아이들은 마음 공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됐다. 요령 이제 마음을 보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공부하는 것을 아주 핵심은 경계와 나와의 싸움이야. 이 공부 요령은 1단계는 일단 멈춰서 먼저 걸 해보고 2단계는 생각을 굴려가지고 바른 판단을 얻고 3단계는 판단을 얻은 후에는 그냥 옳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것이 3단계 그것이 그냥 마음 공부의 핵심이다. 미소고 마음 공부는 요란함이 없는 본래의 마음을 찾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경계를 극복해야 한다. 좀 어렵고요.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좀 어색하고 막 어렵고 그래서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하상덕 교무가 아이들에게 원불교 마음 공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장 효과적으로 마음 수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놓고 있거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게 될 거야. 하게 되니까 아마 기대 많지. 그런 마음들도 한번 꼭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힘든 일일까? 묘한 긴장감 속에 아이들의 궁금증이 커져만 간다.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니까요. 애들 다 지금 다 어색해지고 갑자기 내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해주시고 막 무서울 것 같아서요. 지금 다 떨고 있어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다 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 잘해 보려고요. 두렵다고 물러설 수 없다. 마음 공부 완전 정복을 위해 아이들은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왕경달 교무가 목탁을 들고 남학생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찾았다. 새벽을 깨우는 목탁 소리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아이들. 어쩐 일인지 잠이 많기로 유명한 훈숭이가 제일 먼저 일어났다. 하지만 훈숭이는 아직까지 비몽사몽이다. 일어나지. 일어나. 지난밤 늦게 원불교 만덕산 성지로 온 아이들은 긴 시간 동안의 여독으로 쉽사리 깨어나지 못한다. 피곤하지. 일어나야 하는 마음과 자고 싶은 마음. 이른 새벽,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가는 훈련부터 시작했다.
훈숭이와 마로 그리고 철규는 잠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 새벽을 밝히는 붉은 등이 여학생 숙소를 비추고 있다. 일어나. 좋아요. 하지만 불 켜진 방과 달리 조아와 혜진은 아직까지 한밤중이다. 서둘러 깨워보지만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 처음부터 지각을 하게 생겼다. 첫날부터 지각생 되고요. 이른 새벽, 잠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머리가 나와요. 하지만 이대로 남자아이들한테 뒤처질 순 없다. 주섬주섬 나갈 준비를 하는 아이들. 경건하게 시작되는 새벽 좌선. 능숙하게 좌선을 하고 있는 교무들 무리 속에 훈숭이와 마로 그리고 철규의 모습이 보인다. 뒤늦게 법당으로 들어오는 조아와 혜지. 결국 지각을 해버렸다. 너무나 조용한 법당. 조아와 혜지는 조심스럽게 자리로 가 앉았다. 좌선은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는 수행 방법이다. 하지만 좌선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자고 있는지 좌선을 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 새벽 좌선을 통해 다시 한번 챙겨보는 마음. 그 마음이 목탁 소리를 타고 산속 아침을 깨우고 있다. 왕경달 교무가 좌선을 끝낸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을 하고 있다. 새벽 운동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연신 하품을 해대는 혜지뿐만 아니라 뻣뻣한 로봇춤으로 운동을 대신하는 아이들 모두 운동보다 잠이 더 좋다. 선생님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많이 힘든가요? 아, 피곤하죠. 어제 일찍 재우전 나오면서 11시에 끝나고 막 잠자는데 12시에 자서 지금 4시 반에 깨면 뭐 4시간 반 재워놓고 많이 재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못 버티겠네? 이렇게 가지고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제가 구경 저 잡아주잖아요. 아, 자선 해보셔야 돼요. 허리 그냥 아주, 죽어요.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만덕산 성지. 이곳은 노동을 통해 도량을 넓히는 곳이다. 아이들은 이곳 만덕산 성지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노동 수행을 통해 마음 공부를 하기로 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거예요, 공부는. 처음 해보는 일, 낯선 곳. 힘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은 서서히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아이들. 자, 저쪽으로 들어가고. 심했어요. 자.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이들은 점점 본래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다. 원래 마음은 요란함이 없지만 경계에 따라 요란함이 생긴다. 아이들의 마음속엔 점점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친구들끼리 서로 같이 하니까 어때요? 짜증나요. 평정심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왜 친구랑 같이 하면 짜증나요? 친구랑 같이 해서 짜증나네요. 나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하는 내용이 짜증이 나요. 일이 짜증나요? 예. 왜? 아쉬웠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마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새참 시간이다. 일한 뒤에 먹는 새참 맛은 꿀맛이다. 하지만 평정심 잃은 아이들의 마음은 그 맛까지도 못 느끼게 했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명 두 명 서둘러 새참을 먹고 교무들이 있는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왜 짜증나? 아니, 누가 이런 걸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이런 거 왜 해요? 이거 손찌어서 피 터졌어요. 이건 전혀 마음 공부랑 상관이 여기 없잖아요. 이거가 다 터졌나요? 진짜 이거 경계다를 너무 느껴서 마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왜 이게 마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왜 마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마음 공부 되긴데요. 막 하는 짓마다 전부 다 경계니까. 아니 좀 쉬게 해주고 해야죠. 그걸 하고 나서 바로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금방이라도 포기하겠다고 말을 할 것 같던 아이들이 다시 일터로 왔다. 아이들은 마음의 경계를 아직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다. 묵묵하게 일을 하며 마음의 경계를 누르는 아이들. 하지만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은 금방 찾아왔다. 갑자기 조아가 성난 걸음으로 어딘가로 가고 있다. 조아의 뒷모습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혜지는 다쳤는지 발목에 밴드를 붙이고 잔뜩 심통이 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있다. 혜지야, 그거 왜 그런 거야? 저 통감으로 찍었어요. 누가? 좋아? 그래, 조아한테 뭐라 그랬어? 지가 찍어놓고 성질내잖아요 저게. 평정심을 잃게 한 마음의 경계가 결국 절친한 조아와 혜지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벤치를 사이에 둔 둘 사이에 싸늘한 냉기가 흐른다. 한참을 벤치에 앉아있던 조아가 다시 일을 하기 위해 교무들 곁으로 갔다. 이게 원래 이렇게 아이들의 싸움을 모른 척하는 오선 교무는 조아에게 일을 시켰다. 너 언니랑 왜 그러는 거야? 뭐가요? 우리 아까 싸우던데. 아니에요. 아직도 화가 안 풀리는지 벤치에 앉아있는 혜지와 달리 조아는 일에 집중하면서 본래의 마음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손이 두네요. 아빠. 혜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나선 사람은 만덕산 성지 이양신 원장이었다. 친할머니 같은 이양신 원장은 다정하게 혜지의 다친 다리를 걱정해 주었다. 생각보다 심하게 다친 혜지가 걱정됐는지 이양신 원장은 직접 혜지를 치료해 주겠다며 어딘가로 데리고 갔다. 혜지를 본인 숙소로 데리고 온 이양신 원장은 손수 혜지에게 침을 놓아 주었다. 혜지의 아픈 다리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까지 치유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난 혜지. 싸가지 없잖아요. 기집애가 지가 찍어놓고 지가 성질이야. 맞으려고. 조아도 모르고 그런 건데. 모르고 그러는데 한두 번이어야지 그냥 넘어가죠. 세 번째. 아파 죽겠어요. 여기도 치고. 그래서 화해 안 할 거야? 하는 거 봐서요. 아니,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짜증나 죽겠어요. 조아와 혜지의 싸움을 끝까지 모른 척하던 오선 교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아이들을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훈숭이와 마로 그리고 철규도 있었다. 너희들 오늘 작업하면서 어땠어? 솔직히 조금 짜증났어요. 어떤 점이 짜증났어? 몸이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하고 일을 하고 또 하고 좀 쉬고 싶었는데 못 쉬고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내가 계속 짜증만 내면서 피해버릴 것이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일들을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그런다고 여기서 포기해버릴까, 불평불만만 하고 끝나버릴까, 어떻게 내 마음을 쓸까. 힘들지만 나를 이겨보자.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나를 이기는 게 더 힘이 된다. 그 마음을 찾아가라고 일을 하라고 한 거였어. 근데 조아와 혜지의 싸움 또한 힘든 노동에서 오는 경계에 의한 것이었다.
만덕산 남쪽 기슭 청정 지역에 위치한 만덕산 농장. 채소 바구니를 들고 은근슬쩍 조아의 곁으로 가는 혜지. 괜한 심통을 오선교무에게 부리고 그것이 화의 손짓이라는 것을 아는 조아도 너스레를 떤다. 이제 다시 조아와 혜지 사이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짜증나고 화남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아이들은 본래의 마음, 평정심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경계의 마음을 누르고 농장에서 아이들은 고요한 오후를 보냈다. 불평불만을 늘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안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일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 미래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잘 알아서 그것이 사실적인 마음 공부다. 앉아서 그냥 경계다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공부하는 그 공부를 여기뿐만 아니라 학교나 어디 가서든 사실적인 공부, 현실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해결해내고 잘 원만하게 해나가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저녁빛이 내려앉는 만덕산 성지. 오선 교무와 아이들이 한 방에 모였다. 내 미래에 대해서 또 점수를 한번 매겨봄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내 과거에 내가 생활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미래는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이 시간에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 요란함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 근원을 직접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 오선 교무는 아이들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바랐다. 리표를 보면서 주아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아도 한번 얘기해볼까? 다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든 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힘들어서요. 되게 그리운 거 있잖아요. 좀 남한테 정을 더 많이 줘서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그리웠고 외롭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더 가족 같았어요. 네, 그래서 많이 또 방황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왔는데 그렇게 되게 소중하고 가족 같은 친구들이니까 더 많이 그립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남이 아닌 나 자신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알기에 자신과 1대1로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마음 일기를 통해 오늘 하루 동안의 자신을 바라본다. 그렇게 아이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찾아가고 성장해 가고 있었다. 벚꽃이 하얗게 물든 길 위에 아이들이 중무장을 하고 서 있다. 항상 말해. 제대로 문질러야지. 니 이거 아니면 훈숭이의 여기 까만 타고 피부를 여기 타고 걱정해 햇빛 차단제를 발라주는 조아. 그런 조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훈숭이는 모자를 가지고 폼을 잡고 있다. 모르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기대돼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못할지. 걷기를 통해서 마음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데 이렇게 걷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나, 다리가 아프고 있는 이 나, 그 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걸어가면 돼요. 하나, 둘, 셋. 애들이 중간에 가다가 몸에 힘들어가지고 탈진한다든지 중간에 포기하는 거 이게 가장 걱정되는. 드디어 아이들은 60km 도보를 시작했다. 혼자 출발했으니까 느낌 서러울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뛴다 생각하니까요. 우선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다 할 것 같아요, 다. 제 자신을 알아가겠죠? 힘든 것 속에서. 지금 느낌이요? 복잡해요. 왜? 제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고민되고. 뭐 별 생각 다 들어요. 근데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할 거요? 예. 꼭 완주할 거예요. 아이들의 목적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자신을 찾는 것이다. 영광까지 총 60km. 그
그 길의 끝에서 아이들은 과연 자신의 어떤 모습을 만날 수 있을까? 얼마 걷지 않은 상태에서 일행이 갑자기 쉬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은 전혀 지친 기색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김명중 교모에게 발 뒤꿈치를 보여주는 조아.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문제의 화근은 바로 짧은 양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지 몰랐던 조아가 미처 긴 양말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긴 양말이 있으면 아직 갈 길이 먼데 초반부터 문제가 발생하다니. 순간 조아의 머릿속에는 완주에 대한 두려움과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 다시 순례를 시작한 아이들. 아직까지는 발걸음이 가볍다. 불어오는 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길가의 핀 꽃들이 아이들을 맞이해 주었다. 아직은 기분 좋은 상태. 제일 먼저 지친 건 혜지였다. 아, 이 말 시키지 마. 힘들어 죽겠어. 마루의 팔에 지탱해 걸어가는 혜지. 이때 김명준 교무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한 10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자.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 것일까?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서서히 시작되는 발의 통증이 마음의 경계를 만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재밌게 시작했어요. 되게 재밌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짜증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하고 하니까 그때 경기가 시작됐어요. 경기가 시작됐어? 네. 훈승이 어딨어? 출발하려고 하는 일행 속에 훈승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혹시나 해서 달려가 본 차 안. 사람들 몰래 차 안으로 숨어든 훈승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훈승이의 돌출 행동이 조아한테 딱 걸리고 말았다. 완전 범죄로 끝날 수 있었는데 조아가 망쳤다. 멋쩍은 훈승이. 친구들을 볼 낯이 없다. 하지만 아이들은 훈승이의 돌출 행동으로 한바탕 웃을 수 있었다. 그 차에 들어가 있어. 발바닥 아파갖고 막 힘들어서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간 거야? 아, 이제 마지막. 안 들었어, 앉았어요. 끝도 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아이들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의지를 해보지만 그마저도 힘든 아이들. 걸어온 만큼 아이들의 발은 고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다. 드디어 도보순례 첫 번째 목적지인 동호해수욕장에 도착했다. 서해안 바다가 아이들을 맞이하지만 아이들은 바다를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다. 주저앉아 쉬고 싶을 뿐. 지금까지 묵묵히 걸었던 마로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은 고통을 이겨냈다.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면서 조아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조아의 눈물을 감싸 안아주는 혜지. 발의 고통보다 짜증남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경계를 참아내기가 더 힘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참아내고 있었다. 지친 기색 없이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숙소를 나서는 아이들. 여기다 꽂아야 되나? 힘들어 포기할 것만 같던 조아도 밝은 표정으로 훈승이의 출발을 도와주고 있었다. 조아의 얼굴엔 어제와 다른 여유가 엿보인다. 한편 마로는 진지한 모습으로 혼자 출발을 준비했다. 오늘 각오 한마디. 짜증 부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혜주는 어때 컨디션?
몸이 좀 피곤하긴 한데요. 일단 해볼 때까지 해보려고. 갑자기 김명준 교무가 헌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훈숭이를 찾았다. 직접 훈숭이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김명준 교무. 자신의 발을 걱정해주는 김명준 교무의 배려에 훈숭이는 고마움을 따릅니다.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왜? 네? 신발이? 아, 신발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요. 안에 모래가 막 들어와가지고 신발 구해다 주셨어요. 어제 걷고 나서 오나요? 예. 좀 심해요. 예? 괜찮아요. 저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영광까지의 도보순례를 다시 시작한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힘든 상황 속에서 조아가 엄마 이야기를 꺼냈다. 아니 아침에 아까 우리 방에서 있을 때 그때 오전에 문자 막 어머니한테 아침 문자 왔어요? 네. 아, 뭐라고 문자가 왔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보래요. 좋은 경험이 된대요. 얼마나 똑같은 말. 사랑하는 딸내미 화이팅 이러고 있어요. 조아 공주래요. 맨날 공주라고 불러요. 첫날보다 먼 거리, 빠른 걸음. 분명 힘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아저씨는 되게 순진하게 생겨서 싫어해. 나쁜 여자들의 타켓이 되겠다. 썩겠시고. 여기는 땅이 되게 한마디로 혜지가 나쁘다는 말이죠. 아니. 착해요. 갑자기 보리피리를 만들기 위해 일행이 각자 마음에 드는 보리를 뽑아 피리를 불어보지만 쉽게 되지 않는다. 보리피리 불기에 실패한 혜지. 멋져가는 혜지를 휘파람으로 마로가 놀린다. 전 힙합 부는 거잖아. 생애 첫 보리피리 만들기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실패한 순간도 이제 아이들은 당당히 추억으로 간직할 만큼 성숙해져 가고 있었다. 오전 도보순례를 끝낸 아이들. 지금 오전에 지금 걸었는데 가장 힘든 게 어떤 점이었어요? 가장 힘든 건 일단 지금 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좀 걷는 게 약간 무리가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걷고 있어요. 왜 포기하면 안 돼요? 한 번 한 일은 끝까지 해야죠. 꿀맛 같은 점심을 먹는 아이들. 안 마셨어요? 고생하고 먹는 거니까 맛있죠. 꿀맛이요? 노동 수행 때 힘들다며 먹는 것도 거부했던 아이들은 어느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해 있었다. 네, 아니에요. 오전 도보순례로 발이 불편하다고 했던 조아가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함께 고생하고 있는 김건명 교무는 조아의 아픈 발을 조심스럽게 처치해준다. 아픈 발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 조아가 대견스럽다. 한 잔만 더. 콩닥이 없나? 자, 이제 충분히 쉬었지? 네. 김치 아저씨 가방 잃어버리래요. 출발합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 하나 더 쉬었다 가자고 불평하는 이는 없다. 마지막이다. 조금만 걸으면 성공이다. 조금만 가면 되는데 조아의 다리가 말썽이다. 조아는 마지막 힘을 내기 위해 혼승이에게 의지해본다. 서로 좀 힘들고 하면은 힘내라고 말해줘. 아까 혼자가 계속 말해줬어요. 힘내라고. 마로와 혜지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자기 걸음수를 마음속으로 세는 거야. 이게 어렵던데? 그치? 잠깐 딴 생각 한번 하면 네. 끊겨 중간에. 내가 방금 철규는 46걸음 맞췄어. 한번 해볼래? 예, 고. 그러면 교무님이 걸음을 맞출 테니까 네 걸음대로 걸어. 시작. 나도 할래요. 걸으면서 하는 선. 자, 하나 맞춰. 지금요? 잠시만요, 교무님. 지금요? 지금 걸음으로 하는요, 그런 거. 맞춘다. 정신력.
테스트. 자, 잠깐 시작. 걸음을 세기 위해 집중하는 아이들. 흐트러지려 하는 마음을 아이들은 정신력으로 붙잡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 오야노. 몇 걸음? 만 하나. 만 하나? 네, 만 걸음 아니었어요? 만 하나. 아, 내가 잘못했어. 그거. 오, 대단하네. 현승이가 뭐 말하고 불렀잖아. 저는 그런데 마음이 그쪽으로 딱 나가지 않았어? 안 나갔어요. 저도 안 나갔어? 보고 있었어요. 저도 맞췄어요. 어떻게 마음이 안 나갔어? 상품 때문에요. 나도 맞췄으니까 상품 주세요. 이번엔 조아와 혼승이 차례. 근데 방해꾼이 한둘이 아니다. 조아와 혼승의 생각을 흐트러놓기 위한 마루의 장난이 시작됐다. 하지만 조아와 혼승이는 결국 마음을 끝까지 잡고 있었다. A, B, C, D, E, F, G.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7. 맞아요. 37. 네, 36까지 됐는데. 37 수업할 때 여기 왔어요. 뺑기. 이 마지막까지 생걸음까지 합쳐서 나랑 하나씩 차이가 나는 거구나. 오케이. 여기서. 아, 근데 아까 드디어 법성포에 입성한 아이들. 이곳을 지나면 바로 최종 목적지인 영산성지가 나온다. 난 교무님 어디 가셨지? 힘들어 김명준 교무의 가방 뒤에 주렁주렁 매달린 아이들. 하는 거야?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해주시는 밥 먹고 싶어요. 이제 가족은 아이들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다. 잘 걷던 혼숭이가 갑자기 넘어졌다. 놀란 일행들.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것이다. 어디야? 팔목이야. 됐나? 보소. 어떻게 삐었는데? 그냥 이거 팍 꺾였어요. 꺾였어? 예. 아파? 아파요. 눈물을 흘리는 조아. 혼숭이가 많이 걱정되나 보다. 지금까지 묵묵히 자기만의 수행을 해오던 철규도 친구의 아픔은 외면할 수 없었던지 자신의 가방에서 붕대를 꺼냈다. 넌데기 살살. 철규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능숙하게 혼숭이 다리에 응급조치를 했다. 세게. 진동이. 철규와 마로의 도움으로 다시 도보술래를 시작하게 된 혼승이. 아이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힘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혼승이의 상황이 좋지 않은 듯하다. 지금 어떻게 나갔지 뭐야? 아까 전부터 발에 힘이 없어서 아팠는데 좀 해놨었는데 어디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삔 것 같아요. 힘들어? 힘들게 발걸음을 옮기는 아이들. 생기 발가락이? 네, 발톱이 이렇게 안으로 퍽퍽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자꾸 발톱 빠질 것 같아? 네? 발톱이 빠질 것 같아? 네. 발목도 아프고. 서산의 해가 저물고 있다. 하루의 끝을 알리는 시간이 다가오듯 아이들의 여정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갈수록 지쳐가는 아이들은 이제 서로서로 의지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좌산 상사가 기다리는 마지막 고지가 보인다. 그때는 얼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보면요. 할 수 있을 열심히 수련을 하고 왔으니까요. 궁금한 점들을 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를 찾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좀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내 잘못이 뭔지 그런 것도 배웠고요. 해보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게 지금은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아이들은 힘든 고비를 함께 넘어왔다. 내 자신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솔직히
솔직히 너무 힘들었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기를 안 하고 고비를 넘겼다는 자체로부터 일단 우리는 한 단계 성장된 거야. 그만큼 아이들은 성숙해 있었다. 좌선 상사가 직접 아이들을 마중하러 나왔다. 그래, 살 하나도 안 빠졌네. 어린 몸으로 힘든 수행 과정들을 이겨내고 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좌선 상사는 대견스럽기만 하다. 많은 것을 느꼈을 아이들을 좌선 상사는 가슴으로 반겨주었다. 안 울었어? 네. 어이구, 안 울었어? 어제 울었어요. 어디 울었어? 응? 따뜻한 차로 힘든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좌선 상사. 옛날 격언에 있는 말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천하를 이길 수도 있고 천하를 지배할 수도 있다, 그 말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긴 거요. 응? 그 보건 건 너희들 스스로 이긴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서 이제 좀 매진할 수가 있어. 마음 공부! 더 큰 성장을 향한 마음 공부를 외치는 아이들. 첫째 날에는 이제 장난을 하면서도 말이 약간 좀 험하게 오고 가기도 해서 혹시 이제 가다 몸이 힘들어지면 이렇게 다투지는 않을까 서로 이렇게 짜증내느라고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둘째 날 됐을 때 이제 말도 훨씬 서로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화합해서 걷는다, 즐겁게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서로 더 즐겁게 걷는 그런 모습들이야. 오히려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들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굳세게 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하기를 바라요.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좌선 상사와 함께 나뭇가지 치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뭇가지 치기처럼 아이들 마음속 상념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좌선 상사. 공부에 일심을 하면 공부에 능력하고 매사가 그래. 그래서 공부와 일이 둘이 아니야. 공부와 일과 생활이 둘이 아니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반드시 그 정신 속에 길러지는 힘이 생겨. 걷기 명상하면서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자신감이 생기고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다른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마음 가운데 인내심이 길러진 거다. 마음 공부에서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참는 것이었다. 참으려고 노력하는 방법보다 내 이 생각 나기 이전 생각이 무엇이냐? 응? 이 생각 나기 요란하기 이전 생각을 자꾸 찾아 들어가 버려. 그러면 이것이 참으려고 안 해도 그냥 슬그머니 가라앉아 버려.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은 마음속 요란함을 다양하게 겪었다.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스릴 줄 알게 된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자라 있었다. 마음은 원래 요란함이 없다. 경계는 마음의 평정심을 깨뜨린다. 그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마음 공부다. 진짜 힘든 일만 계속 해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더 제가 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더 다른 아이들에게